자, 1등 당첨제비가 1개가 있고 2등 당첨제비가 5개가 있는데 총 10개의 제비가 있는 주머니에서 임의로 2개의 제비를 동시에 뽑았더니 당첨제비가 나왔을 때 얘가 1등 당첨제비가 포함되어 있을 확률을 구하래. 지금 이 문제 구성이 뭐야? 확률이야? 조건부 확률이야? 구성 자체가? 일단 그거부터 봐야 돼. 그냥 확률인지 아니면 조건부 확률의 구성인지 그거를 일단 구분할 수 있어야 돼. 그게 일단 첫 번째야. 어디까지가 시행이야? 어디까지가? 뽑은 거 그지? 2개의 제비를 동시에 뽑았더니 여기가 시행이지. 2개의 제비를 그냥 뽑았다라는 실험을 한 거잖아. 그지? 이때 조건이 뭐야 그러면? 조건은 당첨 제비가 나온 게 조건이지. 그지? 거기 안에서 또 이제 사건이 뭐야? 그 중에 1등 당첨이 포함되어 있는 거, 그지? 그러니까 이게 조건부 확률의 구성이란 얘기야. 시행, 조건, 그 안에서의 사건이 나왔으니까 조건부 확률의 구성인데, 굳이 사건을 좀 써보자면, 당첨이 되는 사건을 A라고 하고, 1등이 뽑히는 사건을 뭐 B라고 한다면, 우리가 찾고 있는 사건의 확률은 이제 P, B바 A라고 쓰는 거지. 그래서, 그치? 그럼 계산해보면 PA분의 PA 교비로 나오겠지. PA분의 PA 교비. 이게 이렇게 기호로 표현을 해서 좀 쓰게 되면, 이렇게 풀게 되면, 좀 머릿속이 좀 정리가 좀 되거든? 이게 어느 정도 정리가 좀 되기 때문에, 이렇게 좀 이렇게 뭔 말인지 헷갈리는 사람들은 적당히 이제 사건, 일단 구성은 알 거 아니야. 전체 시행하고 조건하고 사건 이렇게 나오는 건 알잖아. 여기서 사건 A, B를 좀 이제 설정을 한 다음에, 기호로 표현을 해보면 좀 정리가 되니까 이렇게 풀어보라고. 그럼 일단 당첨되는 확률이야, 분모가. 맞지? 당첨될 확률이야. 그럼 제비를 2개를 꺼낼 건데 당첨된다라는 거는 뭐야? 무슨 말이야 그러면? 제비를 2개를 꺼냈잖아. 거기서 당첨이 된다라는 건 뭐야? 둘 중에 적어도 뭐야? 적어도 하나는 당첨이 나오면 당첨이 되는 거 아니야? 맞지? 둘 다 당첨이 돼도 되고. 그러면 그걸 찾는 게 쉽겠냐? 반대를 찾는 게 쉽겠냐? 반대가 쉽겠지. 그치? 반대가 쉬울 거 아니야. 2개 다 당첨이 된다라는 확률을 구하고 둘 중에 하나만 당첨된다라는 확률을 구해서 더하는 것보다는 전체에서 그냥 꽝이 되는 걸 빼는 게 낫잖아. 그치? 그게 훨씬 쉬우니까. 그걸로 계산해볼게. 그럼 1 마이너스 전체는 10개 제비 중에 2개를 선택을 하는 시행에서 꽝제비는 몇 개 있어? 꽝제비 4개 있지, 그치? 총 10개인데 1등 하나, 2등 5개니까 나머지 4개가 꽝일 거 아니야. 그럼 4개 중에서만 2개를 뽑는 경우를 써주면 되겠지. 이게 이제 당첨될 확률이지, 여기까지가. 그 다음에 A급이라는 건 뭐야? 당첨이 되고 그리고 동시에 뭐도 뽑아야 돼? 1등을 뽑아야 돼. 그러니까 1등을 뽑는 것 자체가 당첨이 된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1등을 무조건 뽑으란 얘기지. 그럼 10개 중에 2개를 뽑는 경우에서 일단 1등 당첨 제비 1개 있으니까 1시 1이라고 할 수 있지. 1등 당첨 일단 뽑아주고 그러면 하나 이제 더 뽑아야 되잖아. 그럼 그 하나를 어떻게 뽑아야 돼? 1등 하나 뽑았어. 그리고 여기에 들어오는 게 이제 뭐가 돼야 돼? 2개 뽑았으니까. 응? 2등이어도 상관없지. 그리고 뭐여도 상관없어? 꽝이어도 상관없지. 그러니까 여기에 2등이 들어와도 꽝이 들어와도 어찌됐건 1등 당첨이 된 거니까 그러니까 상관없잖아. 뭐가 들어오든. 그럼 남은 9개 중에 그냥 하나를 더 뽑아준다고 생각하는 거지. 그러니까 섞어서 그냥 한 번에. 상관없으니까. 뭐 굳이 나눠도 되는데 어차피 나눠도 어차피 값은 똑같으니까 그냥 한 번에 9C1이라고 해버리면 되지. 그래서 얘를 계산해주면 되는데 그럼 얘는 1-45분의 이제 얘가 6이니까 계산하면 15분의 얘가 2 나오나? 분의 얘가 45분의 얼마? 9 나오네. 약분하면 5분의 1이고 맞지? 그래서 분모는 15분의 13분의 5분의 1이지. 그래서 약분 때리면 3이니까 13분의 3이라고 나오겠지. 답이 이거지. 그 다음 79번. 자, 흰 공 2개랑 검은 공 3개가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지아가 임의로 2개의 공을 동시에 꺼내고 남아있는 3개의 공 중에서 진호가 임의로 2개의 공을 동시에 꺼낸대. 지아가 꺼낸 검은 공의 개수가 진호가 꺼낸 검은 공의 개수보다 많을 때 진호가 꺼낸 공이 모두 흰 공일 확률을 구하래. 이것도 구성이 뭐야? 그냥 확률이야? 조건부야? 뭐야?
조건부지, 그지? 일단 시행이 어디까지야? 동시에 꺼내는 것까지. 요거. 그러니까 지아가 먼저 2개 꺼내고 남은 거에서 진우가 꺼내는 것까지가 시행이고, 그리고 지아가 꺼낸 검은 공의 개수가 진우가 꺼낸 검은 공의 개수보다 많다라는 게 조건이지. 그리고 그 안에서의 사건이 얘가 꺼낸 공이 모두, 진우가 꺼낸 게 모두 흰 공인 게 이제 사건이 되겠지, 그지? 그래서 지아가 꺼낸 검은 공이 진호가 꺼낸 검은 공보다 많은 사건을 A라 하고, 진호가 모두 흰 공을 뽑는 사건을 B라고 하면 마찬가지로 기호로 표현해주면 P, B바 A라고 쓸 수 있을 거 아니야. 맞지? 그럼 이것도 PA분의 PA 교비로 계산이 되니까 일단 PA부터 계산해볼게. 요거부터. 보통 요거 먼저 찾으면 요 안에 이것도 들어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얘도 찾는 거야. 그래서 요거 먼저 찾으면 돼. 그러면 요렇게 나오는 경우, 지아가 꺼낸 검은 공이 진우가 꺼낸 거보다 많은 경우. 일단 첫 번째로 지아가 검은색을 몇 개를 뽑을 수 있어? 지아가 검은색을 몇 개? 최대 몇 개? 2개를 꺼낼 수 있지, 그지? 검은 공이 3개 있고 지아는 2개의 공을 꺼내니까 최대 2개를 꺼냈다고 쳐볼게. 그러면 진호가 꺼낸 검은 공이 몇 개가 돼야 돼? 더 적어야 되니까 1개가 되거나 아니면 뭐야? 0개가 돼야지. 이렇게. 이런 경우가 있겠지, 그지? 이게 첫 번째 경우고, 두 번째는 지아가 꺼낸 검은 공이 몇 개일 수 있어? 1개일 수 있잖아. 그럼 그때 진호가 꺼낸 검은 공은 몇 개여야 돼? 0개가 돼야 조건을 만족을 하겠지. 더 있어, 없어? 이거 말고. 없잖아, 그지? 그래서 이렇게 경우를 먼저 생각한 다음에 나눠서 계산을 해주면 돼. 그럼 이제 이거부터 한번 볼게. 그럼 지아가 검은 공을 2개를 꺼냈다고 쳐보자. 그럼 총 5개의 공 중에서 몇 개를 꺼낸 거야? 2개를 꺼낸 거지, 지아가. 이 중에서 검은 공만 2개 꺼낼 거야. 뭐라고 쓰면 돼? 검은 공만 2개 꺼낼 거야. 뭐야? 3C이지, 3C. 그치? 곱하기 남은 3개의 공 중에서 진호가 2개를 꺼낼 거야. 맞지? 근데 이제 요런 경우가 있고 요런 경우가 있지, 그지? 그래서 굳이 이걸 나눠서 써보자면 이런 거야. 일단 검은 공을 1개를 꺼낸다는 건 지금 남은 검은 공이 몇 개야, 어차피? 1개밖에 없잖아, 그지? 그럼 1C1 곱하기, 그러면 남은 흰색 중에 또 하나 뽑겠다는 얘기니까 2C1이겠지. 맞아. 이거 하고 또 어떤 경우가 있어? 3C2분의 흰 공만 몇 개? 2개를 꺼내는 경우가 있지. 그러니까 2C2가 되겠지. 이렇게. 됐어? 이해하냐고 말이지? 이렇게 쓸 수 있는, 나눠서 쓰면 되거든? 1개일 때, 0개일 때 이렇게 나눠서 쓰면 되는데, 근데 생각을 해봐. 지호가 검은 공을 꺼내고 난 후에 상황이 어떻게 돼? 저 주머니의 상황이. 지아가 검은 공을 2개를 꺼내고 난 후에 상황이 어떻게 돼? 흰색 몇 개야? 흰색 2개 아니야? 검은색은 몇 개인데? 검은색 하나 남잖아. 지아가 2개를 꺼내고 난 후의 상황이. 그러면 이 상황에서 진호가 2개의 공을 꺼냈을 때 지아보다 검은색의 공이 무조건 뭐해? 무조건 적을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뭘 꺼내든 무조건 적을 수밖에 없잖아. 맞아? 그러니까 굳이 이거를 솔직히 말하면 나눠서 쓸 필요는 없다는 얘기야. 이렇게 쓴 다음에 곱하기 1만 써도 되긴 한다고. 어차피 반드시 진호의 검은 공이 지아의 검은 공보다 작을 테니까. 그래서 1이라고 쓸 수도 있다고. 굳이 나눠서 안 쓰고. 이해하냐? 실제로 이거 더하면 얼만데? 얘가 3분의 2잖아. 얘는 3분의 1이고 더하면 얼마야? 1이잖아, 1. 그치? 그러니까 굳이 이렇게 안 나눠도 된다는 얘기야. 이렇게 써도 돼. 그 다음에 두 번째 경우도 한번 볼게. 두 번째 경우는 지아가 검은 공 1개를 꺼낸대. 그럼 5C2분의 얼마야? 지아가 검은 공 1개. 그럼 검은 공 1개 꺼낸다는 건 흰 공도 1개 꺼낸다는 얘기니까 뭐야? 3C1 곱하기 2C1 뭐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 맞지? 곱하기. 그럼 그 다음에 이제 그럼 남은 게 몇 개야 이제? 남은 주머니 상황이 어떻게 돼? 검은 공이 몇 개? 2개 남고 흰 공이 몇 개? 1개가 남은 상황이지. 그치? 여기서 진호가 2개를 꺼낼 거거든. 근데 거기서 검은 공이 없어야 돼. 그럴 수 있어? 안 되잖아. 불가능하잖아. 그러니까 확률은 0이 되겠지. 그치? 그러니까 요건 없는 거지 아예. 그래서 이만큼이 이제 조건이 되는 거지. 요만큼이. 이게 분모. 그치? 그럼 요거 분해. 분자는 우리가 원하는 게 뭐야? A 교 B니까
요 중에서 이런 경우들 중에서 이거 원하는 거지. 진호가 꺼낸 공이 모두 흰 공인 경우. 그게 뭐야 여기서? 진호가 꺼낸 공이 모두 흰 공인 경우는 이 경우가 있잖아. 이 경우. 맞지? 이게 모두 흰 공이었잖아. 이게. 그치? 요걸 이제 분자에다 써주면 되겠지. 당연히 이제 얘랑 곱해서. 그러니까 5C2분의 3C2 곱하기 3C2분의 2C2 요거를 이제 분자에다 써주면 답이 되겠지. 됐냐?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얘 어차피 없어지니까 필요 없고 얘 계산하면 어차피 1이니까 필요 없잖아. 얘 얼마야 이거? 10분의 얼마? 3이지. 분의 얘 계산하면 얼마인데? 3C 사라지면서 10분의 얼마? 1이잖아. 그지? 그럼 계산하면 얼마? 3분의 1이지. 이게 답이지. 됐어? 다음 82번. 자, 다음은 어느 고등학교 학생 200명을 대상으로 강아지와 고양이에 대한 선호도를 조사해서 만든 표래. 조사에 참여한 학생 중에 임의로 뽑은 한 명이 여학생일 때 그 학생이 고양이를 선택할 확률이 9분의 5래. 이게 지금 구성이 뭐야? 어떻게 돼? 확률이야, 조건부야? 조건부지. 조건부. 임의로 뽑은 한 명 시행이고 여학생일 때 이게 조건이고 그 학생이 고양이 선택한 게 사건이지. 맞아? 이때 상수 A, B의 합을 구하래. 일단 뭐 하나 해볼게. 그리고 여기 나와있지. 조사에 참여한 200명의 학생은 강아지와 고양이 중 하나를 반드시 선택을 해야 그래야 이제 계산이 되겠지. 자, 그럼 여기서 조건이 여학생일 때였어요. 여학생 총 몇 명? 여학생은 48-2A 플러스 B 분의 고양이가 이제 사건이니까 고양이 몇 마리야? 그 중에 고양이는 B, 그치? 여학생 중에 고양이 선택한 애들이 B 이렇게 되지. 이게 얼마라고? 9분의 저 위에 뭐야? 8이야? 3이야? 5야? 뭐야? 5야? 5래. 이렇게 나오면 돼. 그럼 곱해봐 이렇게. 그럼 9B는 얼마? 5 곱하기 48이 얼마냐? 8, 5, 41, 100, 240이야? 240 마이너스 10A 플러스 5B가 나오지. 그래서 다 넘기면 10A 플러스 4B인가? 얘가 240이니까 양변을 2로 나눠주면 5A 플러스 2B는 얼마? 120인가? 이렇게 나오겠네. 식 하나 나왔지 이렇게. 근데 우리 찾고 있는 게 A, B의 합이니까 A, B를 구하려면 또 이제 식이 하나 또 필요한데 조사에 참여한 모든 학생이 몇 명이야? 200명이라고 나왔네. 그지? 200명이네. 그럼 요 놈들 다 더해서 몇 명? 200명. 다 더해봐. 그러면 8A 플러스 2B 플러스 56 얘가 200이란 얘기네. 그러면 8A 플러스 2B가 얼마야? 144. 그래서 4A 플러스 B는 얼마? 72. 이렇게 나오네. 여기다 써볼게. 어차피 연립해야 되니까 2 곱할게. 2 곱하면 8A 더하기 얼마? 2B. 괜히 곱했네. 괜히 나왔네. 144. 바로 빼봐. 얼마? 마이너스 3A는 얼마? 마이너스 24. 그래서 A 값은 얼마야? 8이겠지, 그지? 맞아? 맞잖아, 그렇지. B는 얼마야, 그러면? A가 8이면 8, 4, 32에서 넘기면 40명 나오겠네. 맞아? 그래서 A 플러스 B는 48 이렇게 나오겠지. 그다음 83. 자, 어느 음악 동아리 회원수가 48이고 각 회원은 기타와 피아노 중 하나를 선택을 했대. 이 동아리의 회원 중에 기타를 선택한 회원은 남자가 10명이고 여자 6명. 이때 이 동아리의 회원 중에 임의로 뽑은 한 명이 피아노를 선택한 회원일 때 남자일 확률. 조건부 구성이지 이것도. 맞지? 시행은 이제 어디까지가 시행이야? 임의로 뽑은 한 명이 시행이겠지. 그치? 거기서 이제 피아노를 선택한 게 조건이고 남자인 게 사건이 되겠지. 지금 같은 상황은 우리가 근데 표를 그릴 수 있는 상황이거든. 지금 이 동아리에 기타하고 피아노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되지. 맞아?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돼. 이렇게. 맞지? 그러니까 기타 아니면 피아노야. 그지? 둘 다 선택하는 경우는 없어. 그리고 선택하지 않는 경우도 없겠지. 그러면 동아리 나가야지. 그리고 남자가 있고 누가 있어?
여자가 있잖아. 그러니까 이런 상황일 때는 표를 그릴 수 있다고. 조건부 확률을 너네가 풀다 보면 표를 그릴 수 있는 상황이 있고 그릴 수 없는 상황이 있거든. 그러니까 만약에 기타와 피아노를 내가 둘 다 선택을 했다라고 하면 이 표로 그릴 수 있어 없어? 없겠지. 그러니까 교집합이 없는 두 쌍의 이런 그 사건이 있으면 그러면 이제 표를 그릴 수 있다고. 그리고 이렇게 표를 그렸을 때 굉장히 풀기가 쉽다고. 엄청 쉽게 풀려 이게 표를 그리면. 그래서 이런 건 표를 그려주는 게 좋은데 총 48명이지. 기타와 피아노 중 하나 선택했고 지금 기타를 선택한 남자 회원이 10명이고 여자 회원은 6명. 그러니까 16명이란 얘기고 여기는 32명이란 얘기네. 맞아? 일단 알 수 있는 것들은 명수를 다 채워줄 수 있지. 그리고 뭐라고 했냐면 피아노를 선택한 사람 중에 남자일 확률이 지금 8분의 5라고 했어. 그러니까 여기를 내가 뭐 A라고 치면 32분의 A가 8분의 5라고 한다고. 그럼 A 값은 당연히 얼마겠어? 20명이겠지. 20명. 그치? 그래서 여기 20명이라고 쓰면 되지. 근데 그러니까 문제에서 뭘 구하래? 여자 회원 구하래. 여기 몇 명이야 그러면? 12명이잖아. 그러니까 여자 회원은 몇 명? 18명으로 구할 수 있지. 쉽지? 그러니까 표 그릴 수 있으면 표 그려서 풀어주면 좋아. 다음 84번 없는 거야? 넘어가도 돼? 넘어간다? 84? 어떻게 상을 오히려 안 물어보냐? 신기하네. 그 다음 90번. 자, 어느 학교 전체 학생의 60%는 버스, 나머지는 40%가 걸어서 등교했대. 이날 버스로 등교한 학생의 20분의 1이 지각했고 걸어서 등교한 학생의 15분의 1이 지각했대. 이때 임의로 택한 한 학생이 지각했을 확률을 구하래. 이거는 뭐야? 이거는 확률이야, 조건부 확률이야? 응? 그냥 확률이야, 아니면 조건부 확률이야, 뭐야? 구성이 어떻게 돼? 어디까지가 시행이야? 이 학교 학생 중 임의로 택한 한 학생까지가 시행이지. 그러니까 여기 학생 중에 임의로 한 놈을 선택한 거, 이게 그냥 시행이잖아. 그 다음은 뭐야? 지각했을 확률. 그러니까 무슨 확률이야? 그냥 확률이야, 조건부야? 그냥 확률이야. 그냥 확률 구하는 얘기야. 그러니까 여기까지, 요 지각했을 때 여기까지는 그냥 뭐야? 상황 설명 아니야? 이런 상황이다. 그지? 이 학교 학생의 60%는 버스고 나머지는 도보로 등교한다. 뭐 이런 상황이고. 그리고 지금 이날, 뭐 오늘이라고 할게. 오늘 버스로 등교한 학생의 뭐 얼마가 지각했고 이런 상황 설명이잖아. 그치? 여기까지는 상황 설명이야. 뭐 시행 이런 게 없어. 그리고 나서 여기서 임의로 선택한 한 학생, 여기까지가 그냥 시행이지. 얘가 그냥 시행이지. 그리고 그냥 확률, 지각했을 확률. 오케이? 됐지? 그래서 얘도 기호로 내가 한번 써보면 일단 지각하는 지각하는 사건을 내가 2라고 한번 해볼게. 2. 지각하는 사건을 2라고 한번 해볼게. 그리고 버스로 등교하는 학생 사건을 A라고 하고 도보로 등교하는 사건을 B라고 한번 해볼게. 오케이? 그럼 내가 지금 찾고 싶은 확률을 기호로 표현해보면 P2가 된다고. P2. 그냥 P2. 지각했을 확률. 그냥 확률. 오케이? 근데 이거를 몇 개로 나눌 수 있는 거야? 몇 가지로? 2가지로 나눌 수 있는 거야. 어떻게? 뭘로 지각? 버스로 지각. 또는 도보로 지각. 이렇게 2개로 나눌 수 있다고. 오케이? 그럼 이제 요거를 계산하는 건데, 근데 이제 A 교 2니까 곱사건이잖아, 그지? 곱사건. 그래서 이 곱셈 정리를 좀 이용을 하면 얘를 PA 곱하기 P2바 A로 표현할 수 있다고. 버스를 탔을 확률, 그지? 버스를 탔을 때 지각했을 확률, 이렇게. 됐냐? 그럼 옆에 건 뭐라고 쓰면 돼? P B 도보로 왔을 확률. 그리고 P2바 B 도보로 왔을 때 지각했을 확률. 오케이? 됐지? 그럼 버스를 탔을 확률이 얼만데? 몇 프로? 60%. 그러니까
5분의 3이지. 곱하기 버스 탔을 때 지각할 확률이 얼마야? 20분의 1이지, 그치? 20분의 1. 그 다음은 도보로 올 확률은 5분의 얼마? 2겠지, 40%니까. 도보로 왔을 때 지각할 확률 얼마? 15분의 1이지. 요거 계산하면 된다고. 됐냐?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문제를 많이 풀어본 사람들은 이 문제를 조금 이제 잘 읽어서 정독을 해서 무슨 상황인지 머릿속에 정리가 바로 되면 이렇게 바로 쓸 수도 있긴 해. 이렇게 바로 쓸 수 있어. 연습을 좀 많이 하면 이게 바로 돼. 근데 나 아직까지 좀 잘 안 된다 싶으면 이런 식으로 기호를 좀 써서 정리를 하라고. 정리를. 좀 시간이 걸려도 정리를 해보라고. 이해했냐고 말이지? 그럼 이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는 이런 기호 굳이 안 쓰고 바로 계산할 수 있다고. 됐지? 그러니까 처음에는 좀 해봐야 나중에 이제 좀 편하게 갈 수 있는 거지. 처음부터 편하게 가려고 하면 이게 불가능해. 이게 나중에 좀 더 복잡하게 나오면 이게 머릿속으로 안 돼. 기호로도 좀, 그러니까 기호로 쓰는 연습도 좀 해봐야 된다고. 알았지? 얼마 계산하면? 100분의 3하고 얼마냐? 곱하기, 아니 더하기. 얘가 얼마지? 75분의 얼마? 2야? 엄마, 쉣. 이거 계산, 어떻게 되냐 이거? 계산하면? 쉣. 이거 300이네. 300분의 얼마? 9 더하기, 여기 얼마? 4 필요하냐? 4 필요하지? 4, 8. 그래서 얼마? 300분의 17인가 나오겠네. 맞냐? 있냐 보기? 아 있네. 답이 300분의 17이겠지. 이렇게 이제 풀면 되고. 근데 얘 같은 경우도 사실 뭐를 그릴 수 있어? 얘도 표를 그릴 수 있긴 해 솔직히. 왜냐면 버스하고 도보는 교집합이 있어? 지금은 없어. 그치? 물론 버스 타고 어디서 내려서 걸어올 수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근데 지금 그런 조건이 없지. 그러니까 버스는 버스, 도보는 도보 이렇게 나뉜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 60, 40 그냥 100명이라고 생각하는 거지. 그리고 지각을 한 애들이 있고 지각을 하지 않은 애들이 있잖아. 그치? 이런 식으로 표를 그릴 수 있지. 그러면 버스 탄 애들 중에 20분의 1이 지각했다며. 그럼 여기에 20분의 1이면 몇 명이야? 3명이 지각했다고. 그럼 나머지 57명은 지각하지 않았다고. 그 다음에 도보로 온 애들 중에 15분의 1이 지각했대. 그럼 여기다 15분의 1 곱하면 몇 명이야? 3분의 8명이네. 맞지? 내가 명수를 그냥 임의로 설정한 거기 때문에 당연히 이렇게 소수가 나올 수도 있어. 그럼 3분의 8이면 여기 나머지는 뭔가 있겠지. 솔직히 관심 없지. 우리가 원하는 건 뭐야? 임의로 택한 한 명이 지각했을 때. 그치? 지각했을 때니까 여기지. 여기. 얼마야? 그러니까 3분의 얼마? 17이지. 그치? 3분의 17 중에서 누구? 아 3분의 17. 아 이게 조건부 확률이 아니구나. 그러네. 그냥 이걸로 해. 조건부 확률인 줄 알고. 요거 중에서 누구 뭐 이렇게 할래 아니네 이게. 조건부 아니야, 그지? 그냥 요 확률이잖아. 그럼 전체분의 얘니까 이거분의 이거지, 그지? 지금은. 그러니까 조건부 확률 할 때 이렇게 하면 편하다는 거고. 그냥 이걸로 해. 얘도 나오긴 하네. 100분의 이렇게 하면 300분의 17인데. 난 조건부인 줄 알았네. 아무튼 아니야. 요걸로 해. 그 다음 92. 자, A 주머니에는 흰 바둑돌 2개 있고 검은 바둑돌 5개 있대. 자, 이런 문제도 되게 잘 나오는데 주머니를 너네가 직접 그려서 풀어주는 것도 좋아. 요것도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이거 귀찮아 막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이걸 이렇게 그려놓고 하면 눈으로 보이잖아. 그러니까 내가 이제 내 생각을 좀 덜어준다고 생각하면 된다고. 이해하냐 말이지?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어떻게 풀지 막 고민을 하다가 그래 이 경우를 한번 생각해보자 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이 상황을 계속 본다고. A 주머니에 몇 개 있었지? 뭐가 몇 개 있었지? 이런 걸 계속 보게 된다고. 그러니까 이거를 처음에 그려놓고 시작하면 계속 생각할 필요가 없다고. 이해하냐? 그러니까 이렇게 그려놓고 풀면 조금 내 생각이 좀 쉬워진다고. 좀 편해지는 거지. 아무튼 이런 상황이 있는데 여기서 2개를 임의로 택하여 2개의 바둑돌을 동시에 꺼낸대. 주머니 하나를 선택해서 나온 바둑돌이 서로 다른 색일 확률을 구하래. 자, 이것도 구성이 뭐야? 확률이야 조건부야? 뭐야? 구성이 확률이지, 그지? 어디까지가 시행이야? 동시에 꺼낼 때, 그러니까 한 주머니를 임의로 택하여 2개의 바둑돌을 동시에 꺼낼 때 이게 시행이지. 여기까지가 딱 요게. 요 위에는 또 상황 설명이잖아. 주머니에 뭐가 들어있다 이렇게. 그치? 그리고 거기서
색깔이 다를 확률. 그러니까 색깔이 다를 사건을 그냥 찾으라는 얘기지. 맞지? 이럴 사건의 확률을 구하라는 얘기야. 마찬가지야. 색이 다른 거. 색이 다른 사건을 E라고 하고 A 주머니를 선택하는 사건을 A라고 하고 B 주머니를 선택하는 사건을 B라고 해볼게. 그럼 우리가 찾고 싶은 사건의 확률이 뭐라고? P 얼마라고? 그냥 P2라고. P2. 그냥 색이 다를 확률. 근데 이것도 몇 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P 뭐야? A 주머니에서 색이 다를 수도 있고 그 다음 뭐야? B 주머니에서 색이 다를 수도 있잖아. 이렇게 두 개로 나눌 수 있다고. 그러면 요것도 마찬가지야. 곱사건의 확률이니까 곱셈 정리로 계산을 해주면 PA 곱하기 P2바 A라고 쓸 수 있다고. 그 다음은 뭐야? B 곱하기 P2바 B로 표현할 수 있다고. 이렇게. 되냐? 그럼 이건 뭐야? A 주머니를 선택할 확률이니까 얼마야? 그냥 2분의 1이지. 둘 중에 하나니까. 2분의 1. 곱하기 A 주머니를 선택했을 때 색이 다를 확률. 저 7개 중에 2개를 선택하는 시행에서 색이 다르려면 하나씩 꺼내야 될 거 아니야? 흰색 하나, 검은색 하나. 2C1 곱하기 5C1이지. 됐어? 그 다음 더하기. 얘는 B주머니 선택할 확률 2분의 1. B주머니 선택했을 때 색깔 다를 확률. 7C 2분의 마찬가지 흰색 하나, 검은색 하나 꺼내면 되니까 이거 계산하면 되겠지. 됐냐? 얼마야 계산하면? 42분의 앞에 거 10 더하기 얘는 3, 4, 10이니까 22. 42분의 20이니까 21분의 얼마? 11이 나오겠지. 됐어? 그 다음 96번 96번? 응. 자, A 주머니에는 검은 공 2개랑 흰 공 1개, B 주머니에는 검은 공 2개랑 흰 공이 2개 들어있대. 두 주머니 중 임의로 택한 하나의 주머니에서 뭐 한대? 뭐 할 거래? 동시에 꺼낼 거래. 그지? 그래서 뭐 나왔대? 어떻게 된대? 검은 공 2개, 흰 공 2개. 동시에 꺼낸 2개의 공이 모두 검은색일 때 택한 주머니가 B 주머니일 확률을 구하래. 이게 구성이 어때? 확률이야, 조건부야? 얘는 조건부지, 그지? 어디까지가 시행이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두 주머니 중 임의로 택한 하나의 주머니에서 동시에 꺼낸 2개의 공까지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시행이지. 여기 앞에는 또 이제 상황 설명이고 주머니에 뭐가 들어있다 이렇게. 그리고 여기서 이제 조건이 뭔데? 모두 검은색인 게 조건이지. 그치? 그리고 사건이 뭐야? 비주머니 선택한 거. 맞지? 그래서 조건부 확률이야. 자, 이것도 그냥 내가 좀 사건을 좀 설정을 해볼게. 자, 이놈 A라 하고 얘를 B라고 할게. A, B라 하지 말고 E라고 하자. E. 그러니까 모두 검은색인 사건을 E라고 할게. 그러니까 모두 검은색인 사건을 E. 그 다음 A 주머니를 선택하는 사건을 A, B 주머니는 B라고 일단 해보자. 그럼 우리가 찾고 싶은 확률은 B바 2지. 맞아? 모두 검은색일 때 B 주머니 선택할 확률. 맞지? 그럼 얘는 P2분의 뭐라고? P 뭐야? 비교 2라고 할 수 있고 P2를 몇 개로 나눌 수 있다고? 2개로. PA교 2 아니면 뭐야? B교 2로 나눌 수 있다고. A 주머니, B 주머니 2개 있으니까 요거 분의 P2라고 쓸 수 있다고. 됐냐? 그럼 얘를 다시 뭐라고 쓸 수 있어? A 곱하기 P2바 A 더하기 B 곱하기 P2바 B 분의 P2라고 쓸 수 있다고. 이렇게. 아이고, 이거 비교이지. 왜 이렇게 썼냐? 비교이. 이렇게. 얘도 이제 B 곱하기 P2바 B라고 쓸 수 있겠네. 이런 식으로. 되냐? 그럼 하나씩 해볼게. 자,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기호로 이렇게 다 표현을 해놓고 나서 하나씩 생각해봐. PA는 뭐야, 그냥? A 주머니를 선택할 확률 아니야? 그게 얼만데? 2분의 1이잖아. 2개 중에 하나니까. 곱하기. A 주머니 선택했을 때 색깔이 모두 검은색일 확률. A 주머니에 공 몇 개 있어, 총? 3개 중에 2개를 꺼내는 것 중에
검은색이 다 나와야 돼. 어때? 얼마겠어? 검은색만 2개 나와야 돼. 뭐야? EC 2가지지. 한 가지. 그치? 더하기. 비주머니 선택할 확률 2분의 1이지. 비주머니에서 색깔이 모두 검은색인 거. 4C 2분의 얼마? EC 2겠지. 맞아? 요거 분해. 우리가 원하는 건 요 놈이지. 요 놈. 얘랑 똑같으니까. 여기야.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4C 2분의 EC 2라고 쓰면 된다. 됐냐? 그럼 계산 한번 해볼게. 얼마야 이게? 6분의 1이지. 더하기 얘도 6 곱하기 2니까 12분의 1이고 분자도 12분의 1이니까 분모 분자에 11을 곱한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얘는 2 더하기 1분의 1이니까 답은 얼마? 3분의 1이 나오겠지. 됐냐? 됐지? 문제를 풀 때 매번 이렇게 기호를 쓰면서 풀라는 건 아니야. 물론 연습을 이렇게 하되 실제로 너네가 이제 시험에서 문제 풀 때 이렇게 기호를 다 쓰지 않아. 그냥 바로 이렇게 가는 거야. 이해했냐? 문제를 보자마자 바로 이렇게 써야 된다고. 바로. 다이렉트로. 근데 이렇게 바로 쓰려면 머릿속에서 정리가 돼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그걸 도와주는 게 이런 기호라고. 그래서 연습할 땐 이런 기호로 연습을 하되 실제로 너네가 시험을 볼 때는 이거 다 쓸 필요 없어. 그냥 이렇게 바로 써서 계산 바로 하면 돼. 그러니까 풀이가 되게 짧다고. 오케이? 됐지? 97번. 얘도 뭐 사건으로 써도 되긴 하는데 근데 얘는 사건으로 쓰기가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갖고 요건 그냥 할게. 방금 전에 했던 거에서 바로 다이렉트로 오는 그 방법을 예를 한번 해볼게. 그 방법으로. 자, 양면이 모두 빨간색인 카드가 있어. 어떤 카드가 앞에 있는 면하고 뒤에 있는 면이 모두 빨간색이래. 그리고 뭐 A라고 해보자. 카드 A. 그 다음에 두 번째 카드는 앞면 뒷면이 모두 검은색이라고 해볼게. 그리고 세 번째 카드는 하나가 빨간색이고 하나가 이제 검은색인 C 카드가 있다고 해보자. 이렇게 있어. 3개가 있대, 이 주머니에. 자, 이때 여기서 임의로 내가 하나를 꺼내서 이게 책상 위에 올려놨어. 올려놨을 때 내가 내 눈에 보이는 그 앞면 있잖아. 그지? 보이는 면. 그 보이는 면이 뭐일 때? 빨간색일 때 다른 면은 검은색일 확률을 구하래. 맞아? 그러니까 이것도 조건부 확률의 구성이지. 일단 내가 여기서 카드를 하나 뽑아서 올려놓는 게 시행이고 여기서 빨간 면이 보이는 게 조건이고 그 뒷면이 검은색인 게 사건이 되겠지. 그지? 됐어? 그래서 일단 조건부터 따져볼게. 조건부터. 일단 내가 조건이 분모로 내려가잖아. 맞지? 그럼 일단 A 카드를 뽑는다고 쳐봐. A 카드를 뽑을 확률이 얼마야? 요 주머니에서 A 카드를 뽑을 확률은 3분의 1 아니야? 3개 중에 하나니까. 그치? 3분의 1이야. 곱하기 뽑아서 내가 이제 책상 위에 올려놨을 때 내가 보이는 면이 빨간색이어야 돼. 그게 조건이니까. 그치? 그럼 그게 얼마야 확률이? 얘는 1이지. 1. 앞면도 빨간색이고 뒷면도 빨간색이니까 뭐가 됐든 다 그냥 반드시 빨간색 아니야? 1이잖아. 반드시 빨간색이잖아. 그러니까 1이겠지. 그 다음은 B 카드를 뽑았다고 쳐볼게. 3분의 1이지 마찬가지. 3개 중에 하나니까. 그럼 여기서 내가 이거를 책상 위에 올려놨을 때 내가 보이는 면이 빨간색일 확률은 얘는 없잖아. 그치? 그러니까 뭐야? 0인 거지 확률이.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확률이지. 그 다음은 C 카드 뽑을 확률이 3분의 1이지. 거기다가 내가 보이는 면이 빨간색일 확률은 뭐야? 2분의 1이겠지. 하나는 빨간색이고 하나는 검은색이니까. 이게 조건이라고. 오케이? 내가 보이는 면이 빨간색이다 라는 것까지가 조건. 딱 요거라고. 요거. 이 중에서 반대편 면이 검은색인 건 뭐밖에 없어? 얘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이게 그냥 분자로 올라가면 되는 거지.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푸는 거야 원래. 이해했냐고 말이지? 그러니까 금방 푼다고 이렇게 풀면. 그럼 3분의 1 더하기 6분의 1분의 6분의 1이니까 양변이래. 위아래 6 곱하면 1, 2 더하기 1이니까 마찬가지 3분의 1이 답이겠지. 됐어? 왜? 자, 정환이가 2개의 동전을 동시에 던져 나온 뒷면의 개수만큼 혜지가 동전을 던진대.
혜지가 던져서 나온 뒷면의 개수가 1일 때 정환이가 던져서 나온 뒷면의 개수가 2일 확률을 구하래. 뭐야 이거? 확률의 조건부야? 조건부가 되긴 하겠지, 그지? 조건부야. 그러니까 너네가 지금 문제 풀 때는 당연히 유형별로 나뉘어져 있으니까 당연히 조건부지라고 이제 당연하게 생각을 하는데 막상 너네가 시험에서 이 문제를 딱 마주쳤을 때 얘가 조건부지 확률, 그냥 확률인지 이거를 구분을 잘 해야 돼. 그러니까 계속 그런 습관을 들이라고. 문제 볼 때마다 이 조건부인가? 그냥 확률인가? 계속 그거부터 이제 시작을 하라고. 일단 지금 구성은 동전 던지는 거, 그치? 여기까지가 시행이지. 근데 이제 그게 조금 특이하게 정환이가 먼저 두 개를 던진 다음에 그 결과에 따라서 혜지가 던지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그게 이제 시행이고 혜지가 던져서 나온 뒷면의 개수가 한 개인 거, 이게 조건이겠지. 그리고 그 안에서의 사건은 정환이가 던져서 나온 뒷면이 두 개일 확률을 구하래. 그럼 일단 정환이부터 시작하니까 정환이부터 생각해봐. 두 개를 던졌을 때 나올 수 있는 모든 경우를 따져봐. 뭐가 있어? 정환이가 동전 두 개를 던졌을 때 나올 수 있는 모든 경우는 앞면 두 개, 또 앞뒤, 또 뒤앞, 또 뒤뒤가 있지. 뒤뒤. 맞아. 자,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서 뭐라 했냐면 얘가 던져서 나온 뒷면의 개수만큼 혜지가 동전을 던진대. 자, 이렇게 나오면 혜지가 동전 던져 안 던져? 안 던져. 이렇게 나오면 혜지가 동전 몇 개 던져? 한 개 던져. 이렇게 나오면 혜지가 동전을 한 개를 던진다고. 이렇게 나오면 혜지가 동전 몇 개 던져? 두 개를 던진다는 얘기야. 오케이? 그랬을 때 혜지가 던져서 나온 뒷면이 한 개가 돼야 돼. 그럼 얘도 가능하고 얘도 가능하잖아, 그지? 그러니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겠지. 그러니까 첫 번째는 혜지가 동전을 던져서 뒷면이 나와야 돼. 일단 이거부터 먼저 따져볼게. 자, 이건 일단 정환이가 동전 던져서 앞면이랑 뒷면이 하나씩 나오는 거야. 그럼 그 확률은 4분의 2잖아. 그러니까 2분의 1이지. 맞지? 4개 중에 2개니까. 맞지? 곱하기. 그럼 혜지가 동전 한 개 던진다고. 그때 뭐가 나와야 돼? 뒷면이 나와야 돼. 그 확률이 얼만데? 2분의 1이잖아. 맞지? 그치? 더하기. 그 다음에 정환이가 동전 2개 던져서 뒷면이 2개 나올 확률은 얼마야? 4분의 1이지. 4개 중에 하나니까. 그러면 혜지가 동전 몇 개 던져? 2개를 던진다고. 거기서 뒷면이 몇 개 나와야 돼? 한 개 나와야 된다고. 지금 조건이 이거잖아. 혜지가 던져 나온 뒷면의 개수가 1인 거. 이게 조건이잖아. 그러니까 혜지가 던져서 그러니까 몇 개를 던지든 뒷면이 하나만 나오는 게 지금 조건이라고. 맞아? 그럼 지금은 혜지가 2개를 던졌잖아. 2개를 던진 상태에서 뒷면이 하나만 나올 확률은 얼마야? 4분의 얼마? 2가 되겠지. 맞아? 맞잖아. 다시 잘 봐. 정환이가 동전 던졌어 2개를. 그래서 앞면이랑 뒷면이 하나씩 나올 확률은 이거잖아, 그치? 그래서 4분의 2라고 쓴 거지. 2분의 1이지. 그치? 근데 이렇게 던지면 지금 뒷면이 하나만 나왔으니까 혜지는 동전을 한 개만 던질 거라고. 근데 거기서 뭐가 나와야 돼? 뒷면이 나와야 돼. 왜냐하면 뒷면이 혜지가 던진 거에서 뒷면이 하나가 나오는 게 조건이니까. 그래서 2분의 1일 거 아니야. 한 개 던져서 뒷면 나올 확률은 2분의 1이잖아.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정환이가 동전 던져서 2개 던져서 뒷면만 2개 나올 확률은 4분의 1이잖아. 맞지? 이렇게 되면은 뒷면이 2개 나왔으니까 혜지가 동전 몇 개 던진다고? 2개를 던진다고. 근데 그렇게 던졌을 때 뒷면이 몇 개 나와야 돼? 한 개가 나오는 게 조건이라고. 어? 똑같은 말 계속 하고 있네. 혜지가 던져 나온 뒷면의 개수가 1일 때가 조건이라고. 혜지가 동전을 한 개를 던지든 2개를 던지든 100개를 던지든 동전의 뒷면이 하나가 나오는 게 지금 조건이라고. 그래서 지금 그걸 찾고 있는 거라고. 동전이 몇 개 나오는 거? 동전이 뒷면이 몇 개 나온다고? 하나 나오는 걸 찾고 있는 거라고 지금. 맞아?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요 경우가 이제 정환이가 동전 던져서 뒷면이 2개 나올 확률이 4분의 1이고 이때는 혜지가 동전을 2개를 던질 거 아니야. 맞지? 거기서 뒷면이 몇 개 나와야 된다고? 한 개가 나와야 된다고. 오케이? 됐어? 그럼 동전 2개 던졌을 때 뒷면이 하나 나올 확률이 얼만데? 동전 2개를 던졌을 때 뒷면이 하나만 나올 확률은 4분의 2잖아. 이거 아니야, 이거? 이게 지금 동전 2개 던진 거 아니야? 맞지? 아까 이 정환이 상황이 아니라, 아까 같은 상황이잖아, 지금 어찌됐건.
지금 혜지도 동전을 2개 던졌으니까 이 4개 중에 뒷면이 하나가 나오는 게 얘하고 얘 2개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4분의 2겠지. 여기까지가 조건이라고 이게. 그러니까 이게 분모로 들어오고 요거 분자는 이제 뭐야? 그 중에서 뭘 찾고 있는 거야 우리가? 정환이가 던져서 나온 뒷면의 개수가 2인 걸 찾고 있는 거잖아. 그게 뭔데? 얘랑 얘 중에. 오른쪽 거 이거. 이거잖아. 이거. 그치? 그러니까 이거를 분자에다 그냥 올려 쓰면 된다고 이렇게. 됐어? 요거 계산하면 된다고. 계산해볼게. 4분의 1 더하기 얼마? 8분의 1분의 계산하면 8분의 1이지. 그래서 분모 분자에 똑같이 8 곱해봐. 그럼 얼마야? 2 더하기 1분의 1이니까 3분의 1이겠지. 됐어? 그 다음 401.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야. 이것도 헷갈리면은 기호로 표현해서 너네가 생각을 좀, 그러니까 정리를 좀 해주면 돼. 헷갈리면. 일단 401번. 401. 자, 오늘 고등학교 2학년 남학생이 120명이고 여학생 80명이고 이 중에 수학 동아리 활동을 하는 남학생이 75명이고 여학생 K명이래. 여기서 임의로 한 명을 택할 때 수학 동아리를 활동하는 학생을 택하는 사건을 A라 하고 여학생을 택하는 사건을 B라고 한대. A, B가 독립이 되도록 하는 K 값을 구하래. 자, 이것도 굉장히 어렵지 않은데 굉장히 쉬운데 PA 곱하기 PB가 PA 큐브랑 같으면 이게 뭐라고? 독립이라고. 그지? A, B가 서로 독립이라고. 그리고 지금 상황은 뭘 그릴 수 있는 상황이야? 표를 그릴 수 있는 상황이지. 남학생이 있고 여학생이 있고 수학 동아리에 가입한 학생이 있고 가입하지 않은 학생이 있잖아. 그러니까 표를 그리기 좋은 상황이지. 그리고 남학생이 120명이고 여학생이 80명이 있어. 그 중에 수학 동아리 활동을 하는 남학생이 75명이 있고 그다음 여학생은 K명이 있대. 맞아? 그러면 여기 몇 명이냐? 45야? 45명. 그치. 여기는 80-K명이 되겠지. 맞아? 여기는 K 플러스 75명이 되고 여기는 뭐야? 125-K명이 되겠지. 그래서 총 200명이 될 거야. 됐어? 자, 그래서 뭐라 했냐면 수학 동아리 활동을 하는 사건, 그러니까 요 사건이지. 요 사건을 A라고 한다고. 그리고 뭐야? 여학생을 택하는 사건을 B라고 한다고. 이렇게. 됐어? 그럼 이제 이 둘이 독립이 된다라고 했으니까 여기다 그대로 대입해봐. PA가 얼마야? PA는 200분의 얼마? K 플러스 75 곱하기 PB는 얼마야? PB 200분의 80 아니야? 그치? 200분의 80. PA 교비는 어디 있어? 여기 아니야? 여기 교집합. 그치? 겹치는데. 맞지? 200분의 얼마? 200분의 K겠지. 그치? 이거 만족하는 K를 구하라는 얘기야. 그럼 200 깔 수 있고 0044 약분하면 25가 남으니까 양변에 5 곱하고 2 분배하면 2K 플러스 150이 5K가 나오니까 150은 3K. K값 얼마라고? 50이라고. 어렵지 않지? 그 다음에 408번. 자, 두 사건 A, B가 서로 독립이고 B, C는 서로 배반 사건이래. 이때 요거 만족할 때 P, C를 구하래. 자, 하나씩 한번 해볼게. A, B가 뭐라고? 독립. 그럼 PA 교비는 뭐야? PA 곱하기 PB일 거 아니야, 그치? 얘가 6분의 1이라고. PB 얼마? 3분의 2. 그리고 PB 합 C는 얘는 덧셈 정리 이용해서 PB 더하기 얼마? PC. 원래 교집합도 빼야 되는데 뭐라 했어? B하고 C가? 배반. 그러니까 없겠지, 뺄게. 그러면 얘가 9분의 7. 그리고 얘가 3분의 2 더하기 PC라고. PC 얼마? 9분의 1이겠지. 됐어? 뭐 이게 답이지. 개 쉽지? 9번.
자, AB가 독립이래. 이때 저거 만족할 때 PB 구하래. AB가 독립이면 AB여도 뭐라고? 독립이라고. 그러니까 뭐야? 4분의 1 PB여 더하기 A여 B도 뭐라고? 독립이라고. 4분의 3 PB. 얘가 3분의 1이라고. 좀 귀찮으니까 PB를 내가 B라고 할게 그냥. 그럼 4분의 1에 1 마이너스 B 더하기 4분의 3B. 얘가 3분의 1이란 얘기 아니야? 맞아? 그럼 전개해봐. 뭐야? 4분의 1 빼기 4분의 1B 더하기 4분의 3B가 3분의 1이라고. 얘 얼마? 2분의 1B는 얼마? 12분의 1이겠지. B 얼마? 6분의 1이겠지. 얘 답이 6분의 1이지. 그 다음 10번. 자, 두 사건 A, B가 서로 독립이고 저거 만족한데 이때 저놈의 최대값을 구하래. 독립이니까 PA 곱하기 PB가 얼마라고? 9분의 1이라고. 자, 저 A여 교 B여 이거의 최대값을 구하래. 이렇게 한번 가볼까? 얘를 P A 합 B의 여라고 써도 되나? 무슨 간? 드모르간. 그럼 얘 뭐라 쓸 수 있어? 1마 P A 합 B라 쓸 수 있지. 무슨 정리? 덧셈 정리. PA 더하기 뭐야? PB 마이너스 P A 교 B. 얼마 P A 교 B? 9분의 1. 됐어? 됐지? 정리해볼게. 마이너스 분배해서 계산하면 9분의 10 마이너스 PA 더하기 뭐야? PB. 이거에 뭘 구하라고? 최대를 구하라고. 최대. 그러면은 9분의 10에서 얘를 빼고 있으니까 얘가 뭐 할수록 전체가 최대가 되는 거야? 작을수록. 그러니까 얘 뭘 찾으면 돼? 최소를 찾으면 되지. 맞지? 근데 확률이니까 당연히 이 값들은 뭐야? 둘 다 양수값이지. 물론 확률이라서 0 이상이 될 수도 있긴 한데 독립이라고 나왔잖아. 그치? 독립이라고 나왔다는 거는 기본적으로 PA, PB가 뭐라고? 독립이라는 게 성립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PA, PB는 다 양수인 상태에서 쓴다고. 왜냐면 이게 조건부 확률에서 출발을 했기 때문에 독립 자체가 조건부 확률을 쓴다는 게 둘 다 양수인 확률에 대해서 쓰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게 깔려 있다고. 독립이라는 것 자체가. 그래서 둘 다 양수라고. 그럼 양수의 합의 최소값을 구할 때 써먹는 게 뭐야? 산술기하지. 산술기. 그럼 PA 더하기 PB는 뭐야? 2루트 PA 곱하기 PB가 나오는데 근데 얘가 얼마라고? 9분의 1이라고. 그럼 계산은 얼마야? 3분의 2겠지. 그러니까 얘 최소값이 3분의 2라고. 그럼 9분의 10에서 빼면 얼만데? 9분의 10에서 3분의 2 빼면 얼마야? 9분의 4가 나오겠지. 그치? 그래서 최대값은 9분의 4란 얘기지. 다음 13번. 자, 다음 그림과 같은 회로에서 독립적으로 작동하는 세 스위치 ABC가 닫힐 확률이 0.8, 0.5, 0.2일 때 불이 켜질 확률을 구하래. 전구에. 자, 이것도 그냥 확률이야. 그지? 그냥 확률인데 이게 독립적으로 작동하는 스위치라고 했으니까 독립에 대한 독립 종속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건데 그러니까 독립이니까 그냥 동시에 만족하는 거는 그냥 곱하기를 해서 계산하면 된다는 얘기야. 전류가 흘러야지 이쪽으로. 그래야 불이 켜지겠지. 그지? 근데 길이 몇 개 있어? 길이 2개 있잖아. 그지? 그러면은 이쪽이 전류가 흘러도 되고 위에 쪽이 이제 전류가 흘러도 되고 아니면 둘 다 전류가 흘러도 불은 켜지겠지. 그럼 그걸 찾는 게 쉬워? 반대가 쉬워? 반대가 쉽지. 둘 다 전류가 흐르지 않을 확률을 전체에서 빼는 게 쉽다고. 오케이? 그래서 그걸 생각할 거야. 전체에서 둘 다 전류가 흐르지 않을 확률을 뺄 건데 그럼 얘가 전류가 흐르지 않으려면 이게 닫혀 있어야 돼? 열려 있어야 돼? 열려 있어야지. 그지? 근데 닫힐 확률이 나왔단 말이야. C가 0.2야. 그러면 열릴 확률은 얼마야? 0.8이겠지. 그치? 곱하기. 자, 그 다음에 그럼 여긴 끝났어. 그럼 여기가 이제 흐르지 않을 확률을 생각해야 돼. 맞지? 근데 여기가 흐르지 않는다라는 거는 A가 열려 있어도 되고
B가 열려 있어도 되고 둘 다 열려 있어도 어때? 흐르지 않겠지, 그지? 그럼 그걸 찾는 게 쉬워? 반대가 쉬워? 반대가 쉽지. 그러니까 뭐야? 둘 다 닫힐 확률을 전체에서 또 빼는 거지. 그러니까 얘 나름대로의 또 여사건이 있는 거지. 이해하냐? 그럼 둘 다 닫힐 확률이 얼만데? 0.8 곱하기 0.5겠지, 그지? 독립이니까 어차피 곱하기 하면 되잖아. 이걸 전체에서 뺀다. 이렇게. 됐냐? 됐지? 그래서 얘는 독립종소, 그러니까 독립이랑 여사건을 이용하는 그런 그 유형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스위치가 지금은 별로 없어서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닌데, 스위치가 한 3개 생기기도 하고 이 길이 3개 생기기도 하고 막 되게 여러 가지가 있어. 스위치 엄청 많이 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거 하나하나 다 생각을 할 때 이렇게 여사건으로 생각하는 게 좀 쉽다는 얘기지. 하나 다 나눠서 하는 게 아니라 여사건으로 하면 바로 풀린다고. 자, 이게 0.4 빼면 얼마야? 0.6이지. 0.6 곱하기 0.8 얼마야? 0.48이지. 그럼 답이 얼마라는 거야? 0.52가 되겠지, 그치? 다음 14. 자, 그림과 같이 두 상자 A, B의 숫자가 적힌 카드가 각각 5장씩 들어있는데 A와 B에서 임의로 한 장의 카드를 꺼낼 때 카드에 적힌 수의 합이 짝수일 확률을 구하래. 이것도 그냥 뭐야? 그냥 확률이지. 조건부 아니잖아, 그지? 그러니까 카드를 꺼내는 게 시행이고 거기서 이제 합이 짝수일 확률을 구하는 거니까 이게 이제 그냥 확률일 거 아니야, 사건의 확률. 자, 근데 이제 이걸 몇 가지로 나눌 수 있는 거야? 몇 가지가 아니구나. A랑 B에서 한 장씩 꺼내는구나. 그러면은 합이 짝수래. 나눌 수 있겠네. 합이 짝수라는 게 어떤 경우가 있지? 홀홀 아니면 짝짝이 있지, 그치?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계산할 수 있겠지. 일단 홀홀부터 생각할게. A에서 홀 나올 확률. 그리고 A에서 홀 나오는 사건과 B에서 홀 나오는 사건은 서로 독립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제 그냥 아예 곱해버리겠다는 얘기야. 그럼 A에서 홀 나올 확률이 얼마야? 5분의 하나, 둘, 3개 있네. B에서는 5분의 3이네. 그 다음 더하기. 둘 다 짝수 나올 확률은 5분의 2 곱하기 5분의 2네, 그지? 그럼 계산하면 얼마인데? 25분의 13이 되겠지. 이게 끝이지. 그 다음 15. 민준이네 반 학생들의 미술 점수는 1차, 2차 수행평가 점수를 합한 거고 1차, 2차 수행평가에서 A, B, C를 받을 때 점수가 이제 표가 같대. 두 수행평가에서 민준이가 A, B, C를 받을 확률이 각각 이렇게 나와 있을 때 80점 받을 확률을 구하래, 점수가. 그러면 보면 어때? 1차에서 뭐 받을 수 있어? 1차에서 A를 받으면 60이지. 그럼 2차에서 얼마를 받아야 돼? 20을 받아야 돼. 그러니까 C를 받아야 돼. 그러니까 A하고 C를 순서대로 받거나 아니면 뭐야? B하고 B를 순서대로 받거나 1차도 B, 2차도 B. 그러면 합치면 80이니까. 아니면 C하고 A를 순서대로 받거나. 맞지? 그러니까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지. 그럼 이 세 가지를 각각 계산해서 더해주면 되지. 맞지? 그리고 1차를 받은 거랑 2차를 받은 거는 뭐라고 했어, 문제에서? 여기 있네. 각 수행평가에서 점수를 받는 사건이 뭐래? 서로 독립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곱하란 얘기야, 그냥. 그럼 A에서, 아까 1차에서 A를 받을 확률은 얼마? 3분의 1. 2차에서 C를 받을 거는 6분의 1이지. 그치? 그러니까 18분의 1이지. 그 다음 얘는 BB는 어때?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4분의 1이지. 그 다음 CA는 마찬가지 어때? 6분의 1, 3분의 1이니까 얼마야? 18분의 1이겠지. 이거 3개 다 더하라고. 그럼 얼마인데? 이거 더하면 얼마냐? 9분의 1인가? 거기다 4분의 1 더하면 36분의 얼마? 13인가 나오겠지. 됐어? 그 다음 16. 자, A와 B를 포함한 7개의 나라가 참가하는 국제 축구대회가 그림과 같은 토너먼트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A가 뭐 했대? A가 부전승으로 배정됐대. 그러니까 A가 여기 있다는 얘기지. 이때 나머지 6개 나라를 추첨해서 그러니까 시합을 할 때 A와 B가 시합을 하게 될 확률을 구하래. 그러니까 A, B가 붙을 확률, 그걸 찾으라는 얘기인데 그럼 A, B가 어디서 붙을 수가 있지? A, B가 붙는 그 시점. 준결승에서 붙을 수도 있고, 맞지? 아니면 결승에서 붙을 수도 있지. 그러니까 준결승에서 붙으려면 B가 이쪽에 배정받아서 이기고 올라와야지.
그리고 결승에서 붙으려면 여기서 배정받아서 이기고 올라와야 A랑 붙을 수 있겠지, 그지? 그러면 두 가지로 나눠서 해볼게. 일단 첫 번째는 B가 이쪽에 배정받을 확률이 얼마야? 확률. 이게 지금 참가한 나라가 A하고 B가 있고 나머지 이제 총 5개가 추가로 더 있으니까 뭐 C, D, E, F, G 뭐 이렇게 생각해서 B랑 C가 같은 조가 될 때 뭐 B가 D랑 같은 조가 될 때 막 이렇게 하나씩 다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필요가 없어. 얘는. 그러니까 누가 오든 간에 그냥 우리는 A랑 B가 붙기만 하면 되잖아. 그래서 그런 거 생각할 필요 없다. 그러니까 얘네마다 확률, 이기는 확률, 질 확률 이런 게 다 다른 것도 아니고 어차피 다 똑같잖아. 비기는 거 없고 이기는 거, 지는 거는 확률이 다 똑같다며. 그치? 그러니까 팀마다 이제 뭐 그런 확률이 다 달라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냥 누가 오든 상관이 없어. 그냥 B가 이쪽에 배정받을 확률은 6개 중에 2개잖아. 얼마야, 그러니까? 그냥 3분의 1 쓰면 돼. 6개 중에 2개니까. 됐어? 곱하기. 그럼 B가 이쪽에 배정받았어. 그리고 여기에 같은 조에 누가 배정받든 상관없다고. C가 배정받든 D가 배정받든 그거 전혀 상관이 없다고. 그걸 실제로 그냥 그거 하나하나를 다 계산해서 구해봐도 똑같이 나와 어차피 결과는. 그래서 굳이 저 신경 쓸 필요 없어. 그럼 B가 누가 오든 간에 B가 이겨서 올라오기만 하면 A랑 붙겠지. 맞지? 그럼 B가 누가 오든 간에 한 번은 이겨야 돼. 그럼 그 이길 확률이 얼마인데? 2분의 1이잖아. 그렇지? 그래서 이게 이제 첫 번째라고. 준결승에서 붙을 확률. 그 다음 두 번째는 이쪽에 배정될 확률은 얼마겠어 그러면? 3분의 얼마? 2가 되겠지. 이거의 반대니까. 맞지? 3분의 2라고 하고 그럼 B가 이쪽 어딘가에 배정을 받았어. 이것도 전혀 신경 쓸 필요 없어. 그리고 B 옆에 누가 오는지도 전혀 신경 쓸 필요 없어. 그럼 B가 몇 번을 이겨야 결승으로 올라가? 2번 이겨야 돼. 그지? 2번. A는 몇 번 이겨야 돼? A는 누가 올라오든 간에 몇 번 이겨야 돼? 한 번만 이기면 되지. 그지? 마찬가지야. 누가 올라오는 거 신경 안 써도 돼. 곱하기 2분의 1만 하면 되지. 그러면 A랑 B가 결승에서 붙는다고 생각하는 거지. 그래서 계산하면 12분의 1이니까 둘이 더하면 얼마? 12분의 3 해서 4분의 1이겠지. 됐냐? 그 다음 19번 한번 보자. 자, 어느 음료수 회사에서 이벤트로 음료수 10병 중에 한 병의 비율로 병뚜껑에 한 병 더라는 글씨를 새겨서 이 뚜껑을 가져온 고객에게는 음료수 한 병을 경품으로 준다고 한대. 이 음료수를 3병 구입한 사람이 경품으로 한 병의 음료수를 받을 확률이 저렇게 나온대. 이때 K값을 구하래. 그리고 경품으로 받는 음료수에도 같은 비율로 한 병 더라는 글씨가 새겨져 있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 그지? 그럼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이야? 지금 이 문제의 상황이 무슨 시행이야? 이게 독립시행이야. 거기 유형에 있으니까 독립시행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너네가 이 문제를 딱 봤을 때 독립시행이다 라고 판단을 해야 돼. 저 유형의 밑에 있기 때문에 독립시행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뭘 보고 독립시행이라고 판단하는 거야? 너네가 읽고 판단을 하는 거야. 이걸 대놓고 독립시행이다라고 안 줘. 너네가 읽고 판단해야 돼. 뭘 보고 독립시행이라고 생각한 거야? 그 오히려 되게 간단해. 독립시행이라는 거는 반복과 독립이라는 키워드가 있으면, 그러니까 그런 이제 의미가 숨어 있으면 독립시행이라고 생각한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뭘 보고 독립시행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저건 그냥 그럴 확률인 거잖아. 에? 뭐 했다고? 같은 아니 그거 아니야. 그냥 음료수 3병을 뭐 했어? 음료수 3병을 구입했잖아. 사 먹었잖아. 어? 이게 독립시행이라고. 오케이? 그러니까 내가 음료수가 이렇게 쌓여있는 상황에서 몇 번을 뽑은 거야? 3번을 뽑은 거야. 오케이? 3번의 독립시행을 한 거라고. 그러니까 음료수 3병을 사는 것 자체가. 이해하냐? 그러니까 그걸 보고 독립시행이라고 생각한다고. 그러니까 독립시행이라고 판단하는 게 진짜 별거 없어. 음료수 3병 구입했어? 그럼 독립시행이네. 이렇게 판단한다고. 왜냐면 이게 지금 음료수가 사실 지금 이 회사에서 나온 음료수니까 이게 전국적으로 따지면 몇 개야?
겁나 많을 거 아니야. 그지? 이거를 이제 이 중에서 뽑는 거 아니야. 하나씩. 그지? 그러니까 3번의 독립시행을 했다고 생각하는 거지. 자, 그러면은,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원하는 사건의 그 경우를 생각을 해보면, 경품으로 얘가 한 병만 받아야 되거든. 음료수를 추가로 받는 게 한 병만 있어야 돼. 그럼 내가 3병을 구입했어. 그럼 그 중에서 한 병만 뭐라고 써 있어야 돼? 뚜껑에? 한 병 더라고 써 있어야지. 그래야 경품으로 하나를 받겠지. 그럼 경품으로 하나를 받았어. 근데 그거 따서 먹어봤는데 근데 거기 뚜껑에도 한 병 더가 적혀 있어. 그럼 어때? 그럼 또 받는 거 아니야? 그럼 내가 총 몇 개를 받는 거야? 경품으로? 2개를 받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야 지금. 그러니까 나는 지금 얘가 지금 원하는 거는 경품으로 한 병의 음료수만 받아야 된다고. 그럼 내가 그 3병을 꺼냈을 때 거기에 한 병에 한 병 더라고 적혀 있어야 되고 그리고 경품을 받았을 때 그 뚜껑에는 한 병 더가 적혀 있으면 돼야 안 돼? 안 된다는 얘기야. 그치? 그래서 그 확률을 계산하면 되는데 일단 3번의 독립시행을 했고 그 중에 한 병만 한 병 더가 적혀 있으면 된다고. 나머지 2병에는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아야겠지. 오케이? 2병에. 됐냐? 그럼 내가 경품으로 하나를 받을 거고 그 받은 그 경품의 뚜껑에 뭐가 적혀 있어야 돼? 뭐가 적혀 있으면 안 되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10분의 뭐야? 9라고. 됐어? 됐지? 이게 지금 경품으로 한 병을 받을 확률이 된다고. 그래서 얘는 10의 4제곱분의 9의 몇 제곱이야? 9의 세제곱, 3의 몇 제곱? 6제곱이지. 거기다 3C1이니까 3의 7제곱이 되겠지. 됐어? 그래서 K 값은 얼마라고? 7이라고, 7. 에? 이거 왜 곱했냐고? 그러니까 내가 3병의 음료수를 샀잖아. 그럼 요거 뚜껑 따니까 여기에 한 병 더 적혀 있었어. 그럼 경품으로 이게 하나 더 받을 거 아니야, 음료수를. 그럼 여기 뚜껑에는 아무것도 적혀 있으면 안 될 거 아니야. 맞지? 그러니까 여기 마지막에 나와 있는 그게 이 같은 비율이 그거지. 경품으로 받는 음료수에도 같은 비율로 한 병 더라는 글씨가 새겨져 있다. 그래서 10분의 9를 한번 곱하는 거지. 그 다음에 20번 한번 볼게. 자, A 대학교의 졸업시험은 2번까지 기회가 주어지는데 1차 시험은 모두 치러야 하고 1차 시험을 통과하지 못한 학생은 2차 시험을 치러야 된대. 그러니까 2번의 기회가 있네. 그지? 이때 이 대학교 학생 5명이 1차 시험을 치렀을 때 각 학생이 1차 시험에 통과할 확률이 4분의 1이고 2차 시험을 통과할 확률은 3분의 1이라고 한대. 이때 이 5명의 학생 중에서 3명만 졸업시험에 통과할 확률을 구하래. 그러면 이것도 독립시행인데 뭘 보고 독립시행이라고 판단하면 돼? 쉣. 아니 명수를 보고 독립시행이라고 해? 그럼 앞에 아까 했던 120명 막 이런 것도 독립시행이야? 명수 보고 독립시행이라고 판단하는 거야? 뭘 보고 독립시행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시험 치르는 거. 몇 명이? 5명이. 그럼 5번에 뭘 한 거야? 독립시행을 한 거야. 오케이? 됐지? 졸업시험을 치르는 것 자체가 독립시행이라고. 그걸 5명이 한 거라고. 그러니까 5명이 졸업시험을 치른 게 5번의 독립시행을 했다고 생각하는 거라고. 됐냐? 그럼 잘 봐. 그냥 한 사람이 이걸 5명을 한꺼번에 보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이 이 졸업시험에 통과할 확률을 구해볼게. 통과할 확률. 그러면 1차 시험에서 통과할 수도 있지. 얼마야 확률이? 4분의 1이지. 맞지? 그럼 끝난 거지. 근데 1차에서 떨어지고 2차에서 통과할 수도 있잖아. 그게 얼마야? 1차에서 떨어지려면 얼마야? 4분의 3이지. 그리고 2차에서 통과하려면 3분의 1이지. 그치? 이걸 더하면 1차든 2차든 졸업시험에 통과할 확률이 나오겠지. 2분의 1 이렇게. 됐어? 한 사람이 통과할 확률이 2분의 1이라고. 그러면 5명 중에 몇 명? 3명이 통과해야 된다고. 2분의 1로. 이렇게. 됐어? 나머지 2명은 통과하지 못해야 된다고. 됐냐? 그래서 계산하면 얼마? 32분의 10이니까 16분의 5가 되겠지. 됐어?
그 다음 22번 10명의 회원으로 구성된 동아리에서 각 회원이 동아리 모임에 참석할 확률이 2분의 1이래. 구성원의 5분의 4 이상이 참석할 때 동아리 활동을 진행할 수 있다고 하면 동아리 활동이 진행될 확률은 2의 7제곱분의 n이라고 할 때 n 값을 구하래. 이것도 무슨 시행? 독립시행. 뭘 보고? 10명의 회원으로 구성됐는데 근데 일단 동아리 활동이 진행이 된다라는 거는 10명의 구성원 중에 5분의 4 이상 10명 중에 5분의 4 이상이면 몇 명이야? 8명 이상이란 얘기 아니야? 맞아? 그치? 8명 이상이 참석을 한다라는 거잖아. 그치? 그럼 8명이 참석한다라고 하는 게 뭐야? 8번에 뭘 한 거야? 독립시행을 한 거야. 그치? 그렇게 생각하면 돼. 자, 그러면 8명 이상 참석하면 활동 진행할 수 있대. 그치? 그러면 8명 아니면 뭐야? 9명 아니면 10명이면 10명이 참여하면 그러면 진행이 가능한 거지. 그치? 그래서 우리는 이 확률을 지금 찾고 있는 거야. 됐어? 그럼 해볼게. 일단 참석할 확률이 2분의 1이니까 참석하지 않을 확률도 뭐야? 2분의 1이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사건이랑 그 여사건이 같은 2분의 1이 나오면 그냥 2분의 1에 뭘 써주면 된다고? 2분의 1에 그냥 시행횟수 제곱을 써주면 된다고. 총 10명이니까. 그지? 그러니까 10명 중에 8명이 참석했을 때 확률은 이만큼이고, 그치? 그 다음 9명 참석했을 때 확률은 뭐야? 10시 9의 2분의 1의 몇 제곱? 10제곱이고, 그 다음 10명이 전부 참석할 확률은 10시 10의 뭐야? 2분의 1의 10제곱이 되겠지. 됐어? 이거 계산하면 된다고. 이게 참석할 그러니까 동아리 활동이 될 확률이라고. 진행될 확률. 그래서 2의 10제곱 분의 뭐야? 10시 8이 얼마야? 10시 2랑 같으니까 45겠지. 그 다음은 10, 그 다음은 1이잖아. 그럼 분자 얼마냐? 56이냐? 그럼 2의 10제곱, 87의 56이니까 2의 7제곱 분의 얼마? 7이겠지. 그래서 n 값은 얼마? 7인 거지. 7. 그 다음 23번. 자, 어느 펜션에서 방을 예약한 후에 취소할 확률이 3분의 1이라고 한대. 이 펜션에서 취소할 확률을 고려해서 3개의 방에 대하여 5건의 예약을 받았다고 할 때 방이 부족하게 될 확률을 구하래. 그러니까 방이 몇 개밖에 없어 지금? 3개밖에 없어. 근데 예약을 몇 건을 받은 거야? 5건을 받은 거야. 취소율이 높으니까. 근데 실제로 이렇게 한대. 나도 들은 얘기인데 펜션뿐만 아니라 그 비행기 같은 거 있잖아. 비행기에서도 이제 좌석이 정해져 있잖아. 개수가. 근데 그 좌석 대수보다 조금 더 많이 받는데 예약을. 왜냐면 취소율이 거의 일정하게 좀 나오는 게 있나 봐. 그러니까 어느 정도가 있나 봐. 취소하는 사람의 비율이.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한다고 하더라고. 나도 그렇게 그냥 들었어. 들은 얘기가 그냥. 그래서 얘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대. 그러니까 3개밖에 없는데 5건을 그냥 다 받은 거지, 예약을. 취소율이 그래서 3분의 1이 30%면 꽤 높은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5개를 그냥 받은 거지. 근데 이때 방이 부족하게 될 확률을 구하래. 그럼 어떻게 돼? 몇 명이 오게 되면 방이 부족한 거야? 4명 이상이 와야 방이 부족할 거 아니야. 방 3개밖에 없다니까. 그치? 그러니까 4팀 이상이 왔을 때 방이 부족할 거 아니야. 그럼 4팀 이상이 왔다는 건 취소하는 사람 수는 뭐야? 그러니까 취소하는 팀이 없거나 아니면 뭐야? 한 팀만 있으면 방이 부족하겠지. 그치? 그럼 이제 환불을 해주거나 뭐 해주겠지. 자, 그러면 해볼게. 이것도 지금 독립시행이야. 뭘 보고 독립시행이라고 판단하는 거야? 다섯 건의 예약을 받았지. 그치? 그러니까 5번의 독립시행을 한 거지. 예약을 받은 게. 그러면 5건 중에서 취소하는 사람이 없다고. OC형. 근데 취소하는 확률이 3분의 1이잖아. 이게 없다고. 그럼 취소 안 한 사람들만 5명이 다 온다고. 5팀이. 오케이? 그리고 5건 중에 한 팀만 취소를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팀들은 취소하지 않는다고. 이러면 방이 부족하다고. 됐어? 그래서 요걸 계산하면 되지. 그럼 3의 5제곱 분의 분자는 첫 번째가 32, 두 번째는 5 곱하기 16이니까 80이 되겠네. 그럼 얼마야?
112가 되나? 맞아? 3의 5제곱에. 맞냐 이거? 계산 맞지? 32에다가 그럼 뭐 3의 5제곱이 얼마야? 이 약분 안 되잖아. 243이지. 243분의 112가 되겠지. 됐어? 그러니까 지금 어때 이게? 반보다 좀 덜하지. 부족할 확률이. 그치? 그러니까 부족 안 할 확률이 더 높다는 얘기지. 이해하냐 말이지? 그 다음에 24. 그래서 3부터 10까지 자연수가 각각 하나씩 적힌 8개의 공이 들어있는 상자에서 임의로 한 개의 공을 꺼낼 때 소수가 적힌 공이면 동전을 3번, 짝수가 적힌 공이면 동전을 4번 던진대. 이때 동전의 앞면이 3번 나올 확률을 구하래. 이것도 뭘 보고 독립시행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동전을 뭐 하고 있어? 동전을 겁나 던지고 있지. 그치? 여러 번 던지고 있지. 그러니까 독립시행이라고 생각하는 거지. 그러면 일단 두 가지가 있지. 소수가 적힌 공이 있고 그 다음에 짝수가 적힌 공이 있잖아. 그러면 3부터 10까지야. 3, 4, 5, 6, 7, 8, 9, 10. 여기서 소수는 뭐 있어? 몇 개야? 3하고 5하고 7 3개 있지. 숫자 총 몇 개 있어? 8개 있지. 8개 중에 3. 이게 소수가 나올 확률이지. 그럼 소수가 나왔을 때 동전을 몇 개 던진다? 몇 번 던진다고? 3번 던진다며. 그지? 거기서 이제 뭐야? 앞면이 몇 번 나와야 돼? 3번 나와야 돼. 그럼 뭐야? 3번의 독립시행에서 앞면만 3번 나와야 하는데 근데 앞면 나올 확률과 뒷면 나올 확률이 어때? 같잖아. 그래서 그냥 시행 횟수 제곱을 써주면 되겠지. 3제곱 그냥 전체를. 그리고 짝수가 나올 확률. 짝수가 나올 확률은 몇 가지야? 8분의 얼마? 짝수 몇 개 있어? 4개 있지 않아? 오케이. 요때는 동전 몇 번 던진대? 4번 던진대. 이때 앞면이 3번 나와야 돼. 그러면 4C 3에 마찬가지야. 2분의 1이기 때문에 그냥 시행 횟수 제곱 써주면 된다고. 굳이 3제곱이랑 1제곱 나눠서 쓸 필요 없다고. 이런 경우는. 그치? 그래서 요거 계산하면 되지. 그럼 8에 64분의 3이고 얘는 얘 2분의 1이니까 2분의 1 곱하기 얘가 16에 32분의 4가 되네. 그치? 그러면 64분의 얼마야? 11인가 나오겠지. 그치? 요게 답이지. 그 다음 25번. 한 개의 주사위를 한 번 던져서 홀수의 눈이 나오면 2점, 짝수면 1점을 얻는다고 한데 이 시행을 몇 번 반복했어? 5번. 그러니까 이것도 뭐야? 독립시행이지. 그러니까 주사위를 5번 던졌으니까. 이때 점수의 합이 7 이상일 확률을 구하래. 그럼 잘 봐. 이런 것도 되게 잘 나오는데 홀수의 눈이 나오는 그 횟수 있지, 횟수. 이걸 A라고 할게. A번 나왔다. 뭐 2번 나왔다, 3번 나왔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짝수가 나오는 횟수는 뭐라고 쓰면 돼? 5-A겠지. 총 몇 번 던졌으니까? 5번 던졌으니까. 이걸로 내가 점수에 대한 식을 만들어 볼게. 점수. 어떻게 돼? 홀수가 A번 나왔어. 그럼 몇 점을 얻는 거야, 내가? 2A점을 얻겠지, 그치? 짝수는 플러스 그냥 5-A점이지. 한 번 나올 때마다 1점씩이니까. 이걸 더한 게 점수의 합이지. 그러니까 A 플러스 5가 되겠지. 맞아? 이게 몇 점 이상이란 얘기야? 7점 이상이 될 확률을 찾으라고. 됐어? 그럼 A가 몇 이상이면 되냐? A가 2 이상이면 되겠지. 그러니까 홀수가 몇 번 이상 나오면 된다는 얘기야? 홀수가 2번 이상. 그러니까 홀수가 2번, 3번, 4번, 5번 나오면 7점 이상을 받는다고. 그럼 이걸 찾는 게 쉽냐? 아니면 반대가 쉽냐? 반대가 쉽지. 홀수가 안 나오거나 한 번 나올 확률을 전체에서 빼는 게 쉽겠지. 그래서 이거를 이제 계산하는 거지. 전체 확률에서 홀수가 아예 안 나와. 5번 던져서 홀수가 안 나와. 근데 나머지 다 짝수인데 어차피 홀수 짝수 또 2분의 1이니까 5제곱 써주면 되겠지. 그니? 그 다음에 한 번 나올 확률은 5C 얼마? 5C 1에 2분의 1의 몇 제곱이야? 이것도 그냥 5제곱이라고 쓰면 되지. 되냐? 그럼 계산해볼게. 얼마야? 1 빼기 32분의 얘가 1에다가 5니까 6일 거 아니야? 그래서 약분 때리면 16분의 3이잖아. 그래서 1에서 빼면 얼마? 16분의 얼마야? 13 뭐 이렇게 나오겠지.
다음 26번. 자, 그림과 같이 좌표 평면 위에 원점에 점 P가 있는데 주사위를 한 번 던져서 4 이하의 눈이 나오면 1, 2, 3, 4가 나오면 X축으로 얼만큼? 1만큼 이동한다고. 그리고 5하고 6이 나오면 Y축으로 1만큼 이동한다고. 오케이? 그치? 이때 이제 주사위를 몇 번 던진대? 계속 던진대. 그냥 계속. 몇 번이 없이 계속 던진대. 이때 P가 색칠한 부분을 지날 확률을 구하래. 그러면 색칠한 부분을 지나려면 정별아, P가 여기랑 여기를 지나야지. 그래 안 그래 이 새끼야? 여기 아니면 여기를 지나야지. A점 또는 B점을 지나면 되지. 그럼 색칠한 부분을 지나는 거지, 그지? 하나씩 해볼게. 일단 A라는 점을 지난다고 생각해볼게. 그럼 A라는 점을 지나려면 여기서 오른쪽으로 몇 칸 가야 돼? 3칸. 위로 몇 칸? 1칸. 그러니까 얘가 몇 번 나와야 돼? 3번. 얘가 1번 나와야 돼.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봤을 때는 주사위를 몇 번 던지는 거야? 4번 던지는 거지. 여기까지만 봤을 때. 그럼 4번 던지는 것 중에서 3번은 요 놈이 나와야 돼. 3분의 2가. 그리고 한 번은 요 놈이 나와야 되고. 됐어? 그러면 이제 A에 도착을 할 거고, 그러면 이미 A에 도착했으니까 조건은 다 만족했지. 색칠한 부분에 이미 들어왔잖아. 지났잖아.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어디를 가든 상관이 있어 없어? 전혀 없지. 오른쪽으로 가도 되고 위로 가도 되고 상관없잖아. 그지? 그러니까 곱하기 뭐인 거야? 1인 거지. 1. 그 다음부터는 아무거나 나와도 되니까. 그지? 그러니까 곱하기 1이라고 생각하는 거지. 요거랑 그 다음에 이제 B점을 지나는 확률을 또 생각할 건데, 근데 방금 전에 A까지 와서 여기서부터는 이제 아무거나 나와도 상관없다라고 했잖아.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 위로 올라가는 것도 포함이 돼 있잖아. 그지? 여기서 출발해서 여기로 올라가는 거. 그게 여기에 들어가 있잖아. 이미. 곱하기 1에. 그치? 그럼 우리는 B로 가는 게 이 길 말고 이쪽에서 이렇게 오는 것만 생각하면 되겠지. 그치? 요거까지 같이 생각하면 겹치니까 또 빼야 되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오는 것만 생각하면 되잖아. 그럼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온다는 건 이 점을 반드시 또 지난다는 얘기니까 P에서 여기까지 오려면 오른쪽 몇 칸? 2칸. 위로 2칸.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여기까지는 총 몇 번 던진 거야? 4번을 던진 거지. 그럼 4번의 독립시행에서 2번이 3분의 1이 나오면 되고 나머지 2번이 3분의 2가 나오면 되겠지. 그러면 여기까지 온 거야. 맞지? 여기서 어디로 가야 돼? 오른쪽으로 가야지, 그지? 그래야 B를 지나겠지. 그럼 오른쪽으로 가는 게 이놈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곱하기 뭐야? 3분의 2가 되면 되겠지. 됐어? 그래서 B에 왔고, 그럼 B에 오고 나서부터는 또 뭐가 나오든 상관이 없지. 그러니까 곱하기 뭐라고? 1이라고. 예. 그래서 이 둘을 더해주면 색칠한 부분을 지날 확률이 나오겠지. 됐어? 그래서 얼마야? 3의 4제곱분의 4 더하기 3의 자 4C가 얼마지? 6이잖아 6 그치? 그러니까 여기 3, 3 깔 수 있지 맞지? 그러니까 3의 그냥 4제곱이라고 쓰자 분의 2가 하나 둘 셋 넷이네 4개 있네 어이 미친놈아 16개 야 16개래 4개 있으니까 16이지 그래서 3의 4제곱분의 얼마? 20이 되겠지 얼마야? 81분의 20 아니야? 맞냐 이거? 이게 근데 왜 4냐 생각해보니까 32 아니야? 맞지? 얼마야 그러면? 48이네 그럼 3 하나 깔 수 있네 얼마야 그러면? 분자 16 분모는 27이지 이렇게 나오겠지 됐어? 이게 답이지